우리나라 독특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 바로 전세제도이죠.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은 사용 수익기간 보통 2년 동안이죠. 제공된 보증금의 금융 수익, 즉 이자를 수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임대차 만기 시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오히려 임차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소유권 이전으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사고 금액을 추이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금액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이보다 더 심할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금과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주인 임대인은 이제 무자격자인 A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이렇게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이자라는 그런 미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대피를 해줘 가지고 임대인인 건축주가 임차인인 가 이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하죠. 그럼 임차인은 이제 두 가지 메리트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이제 건축물이 새 거라는 거,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2년 동안의 대출 이자를 준다는 그런 미끼에 속아가지고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대인이 건축주는 이제 임차 기간 중에 이제 소유권을 이제 어떤 바지 사장, 어떤 능력이 안 되는 이런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끝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을 때,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제 전세금 반환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임대인은 이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자빠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은 전세 사기 수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미가입되는 경우죠. 처음에 이제 전세 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악성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이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 도중에 바지 사장에게 이제 그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바지 사장이 된 그 새로운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을 되돌리지 않는 경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신축 빌라하고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완 건축물이 돼가지고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죠.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과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않더라도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은행 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매수를 굉장히 꺼리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 따른 그 전세 그 어떤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토부에서 최근에 이제 임차권 등기 전 대리변제 심사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 이제 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 기간이 2년, 3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처리 그 대출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LH 관리주택에 이제 임시거처를 마련하겠다는 이제 대책이 있는데 이제 그 깡통 전세 그 어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답답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악성 임대인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23일 날 개정이 됐죠.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 정보를 보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깡통 전세의 미래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민간 플랫폼 업자와 함께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이제 부동산 공공 데이터의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해서 건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R114나 다방, 부동산 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 3사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제 정보 비대칭성, 쉽게 말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그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이제 몰라갔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역세권 여부라든지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임대인의 대출금,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체납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세권인 경우는 이제 지하철에서 몇 분 거리인지,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있는 경우에 단지에서 이제 메인도로까지 얼마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 닿을 수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학군은 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하는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세 번째는 이제 공원 같은 거, 근린공원이나 그다음에 녹지, 그다음에 아파트 적용 같은 거, 네 번째는 이제 편의시설, 쇼핑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관공서, 도서관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해당 임대인의 해당 주택에서 이제 대출을 얼마 정도 받았는지, 이거를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이제 표시가 되지만은 이제 전세 소개하면서, 전세 물량을 소개하면서 그 대출 현황을 이제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 개정이 됐는데 12월 이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이 공공임대인지 장기전세인지 토지임대주택인지 청년주택인지 아니면 이제 일반 주택인지 이런 거를 이제 표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요건, 그 다음에 세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 정도 이런 거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얼마나 노건축물인지 아니면 새 아파트인지 이런 거, 그 다음 향후 2, 3년 후에 아파트 입주권 이런 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전세, 월세 가격 동향,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서 현재 금액이 적정한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이제 국세징수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는 전국 세무서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2022년도 만약에 12월 31일 날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고 1월 말에 만약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은 1월 말 입주 전까지 해서 잔금 지불이겠죠. 그 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임대인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되게 이제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제 안 해주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임차인을 한해가지고 계약을 한 임차인을 한해가지고 임차 개시일까지 이제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빌라왕도 그러겠죠. 빌라왕이 이제 굉장히 이번에 체납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떤 강제경매가 공매가 됐는데 그거 만약에 이제 체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액인 경우 만약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액 전세 물건은 이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제109조를 보면은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안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기간을 임차계약 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확대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국세징수법 109조를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임차인의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 강화입니다. 시행 시기를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23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 세무서에서 됩니다. 그리고
그 통지 의무를 신설해서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23일 개정이 됐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둡니다. 현재는 경매, 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을 이제 배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먼저 변제를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차 보증금 확정 일치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을 보증금에서 우선 배당하겠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확정 일자 이후에 그 체납된 세금은 이제 그 임차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배당하고 그 남으면은 그때 이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정의 우선순위는 역시 여전히 이제 국세가 우선하지만은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세기본법 그 개정안을 보면은 경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 보증금은 확정일보다 늦은 당해후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대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35조가 이제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의 주택임차 보증금 보호 강화이며 또 시행 시기가 23년 4월 이후 매각 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할 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3년 4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깡통 전세에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입장이 돼가지고 만약에 경공매가 됐을 때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이제 그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같은 거겠죠. 주택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당해 세금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해 세금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임차인이 만약에 확정 일자 이후에 만약에 그 체납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체납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제 배당이 된다는 이제 큰 어떤 개정 중에서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세기본법은 이제 경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 보증금 확정일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체납을 위해서 만약에 경매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주택임차 보증금의 배당이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국세징수법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게 만약 전세 계약을 한 분은 한번 세무서에 방문해서 꼭 이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의 사태를 이제 대비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별도로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만약에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을 파시는 분의 이제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자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만약 임차, 즉 전세하는 부분은 이제 그 아파트 임대인이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체납은 없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9가지 정도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통 요건으로서는 이제 걸어서 역세권 도보 10분 내인지, 또 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메인 도로까지 차로 도달 시간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차로 출퇴근하는 분이 지하철에서 아무리 가깝더라도 만약에 그 도로가 좁고 또 메인 도로까지 굉장히 걸린다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겠죠. 이런 교통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원 같은 거, 이런 학세권,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많으면은 이제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런 세대수, 최소한 10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환경권입니다. 그래서
조경 관리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단지 조경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조경 관리에서 전지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병충해 같은 거, 전지 전정은 그 어떤 나무의 모양을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 같은 거 쳐주고 이런 거를 이제 전지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 연수가 신축이면 좋겠죠. 그래서 노후 아파트인지 신축 아파트인지 아니면 얼마 안 된 중간 정도 되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이 기존에 이제 구조 안전성이 이제 거의 이제 큰 비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거 환경에 맞춰가지고 주거 환경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재건축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 얼마 정도 된 노후 아파트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공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4차선 도로인지, 또 메인 도로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 그리고 그쪽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왜냐하면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지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젊은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상태, 아파트 청소라든지 아파트 유지 보수, 쓰레기 같은 거 재활용 관리 정도 얼마나 청결한지 이것도 한번 점수를 매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아파트 가격 같은 거, 그 다음에 현재 브랜드 같은 거, 그 다음에 10년간의 가격 동향 같은 거, 그 다음에 현재 가격하고 미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력적인 가격인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2, 3년 동안의 미래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과다한지, 아니면 물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그쪽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재건축이 가능한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점수를 매기는데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80점이면 A, 70점이 B, 60점이면 C, 50점이 D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얘들이 있어가지고 학세권이 중시한다 그러면 그 점수가 20점이 되겠죠.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생활이 편리한 게 굉장히 원한다 그러면 그래서 할인점이 가깝다든지 아니 병원이 가깝다든지 이런 게 2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나 또는 이제 임차인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 근거가 되시고 상대적이고 중간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집을 이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하는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그 전세를 계약할 때 이제 그 최근 개정사항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신 분은, 전세 계약하신 분은 잔금 지급을 전에 이제 세무서에 방문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경매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금 체납은 확정 일자 이후분은 나중에 배당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전세 그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제도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